안녕하세요. 자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신체손해사정사 의학이론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루었던 거는 근골격계, 구조, 기능, 질병과 외상에 대해서 다루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척추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시간은 척추의 구조입니다. 척추는 우리가 일명 디스크라고 하는 척추 디스크가 들어가는 이제 파트죠. 그래서 손해사정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업무 중에도 거의 뭐 손해사정사들이 처리하는 업무 중에 50% 이상, 뭐 7, 80%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는 이제 목에 있는 뼈를 경추라고 합니다. 등에 있는 뼈는 흉추입니다. 허리에 있는 뼈를 우리가 요추라고 그러죠. 찾아보시겠어요? 요추 있죠? 그다음에 그 요추 밑에 가면 천추라고 써 있죠. 천추는 골반 안에 들어가는 척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반 배우셨을 때 앞쪽에는 양쪽에 관골이 있고 뒤에는 천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셨는데 그때 얘기하는 천골이 천추에 해당합니다. 자, 경추가 하나의 뼈로 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 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뼈로 되어 있냐면 7개입니다. 그러니까 목뼈가 7개죠. 그 다음에 등뼈, 흉추에 해당하는 게 12개죠. 요추는 5개입니다. 이렇게 경추, 흉추, 요추는 아기 때나 소아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똑같습니다. 개수가. 그런데 그 밑으로 가서 보시면 천추는 아이 때는 소아 때는 5개. 근데 어른이 되면 1개가 되죠. 그래서 아이 때는 5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이 성장기를 지나서 2차 성징을 때 이게 다 이렇게 묶입니다. 다 묶여서 하나의 뼈로 고정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뼈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뼈가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뼈를 고정추골 이렇게 합니다.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추 이꼬르 같은 말 천골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게 요추가 있죠. 그러면 천추를 천골이라고 했으니까 요추를 요골이라고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요골은 우리 전완골에 있었던 뼈였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움직이는 가동추골에 해당하는 거는 골자 쓰지 않습니다. 추자를 씁니다. 뒤에. 하지만 고정추골 한 개씩으로 변하는 뼈는 골자 씁니다. 그래서 천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추가 있죠. 미추도 아기 때는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가 어른이 되면서 하나로 됩니다. 이 미추는 여러분도 아시는 꼬리뼈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 때와 성인 때 이제 뼈가 달라지는데 이 척추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우리 몸의 기둥을 이룬다. 그래서 척추를 척주, 전체를 척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뼈 하나하나 얘기할 때는 척주라고 하지 않고 척추라고 합니다. 이 척주를 옆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손해사정사 의학이론 얘기할 때 처음 시간에 용어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앞에서 봤을 때는 관상면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시상면입니다 하고 배우셨거든요. 야, 척추를 시상면으로 봤습니다. 옆에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휘었죠? 자, 휘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이쪽이 앞쪽입니다. 복부가 있는 쪽. 근데 경추와 요추는 어떻습니까? 앞쪽으로 좀 휘었죠? 그래서 경추와 요추는 전만곡을 이룬다. 앞으로 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만곡을 이루고요. 흉추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뒤로 가 있죠? 예, 뒤로 가 있으니까 후망곡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척추가 S라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아마 상식적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척추가 S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일자로 서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오는 힘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힘의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S자로 굽어져 있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S자로 굽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관상면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앞쪽, 그다음에 완전히 뒤쪽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일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상면에서는 일자로 되어 있어야 되고 시상면에서는 S자로 되어 있는 게 척추의 구조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그 경추 7개, 요추 5개, 흉추 12개 뼈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 뼈의 대표적인 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척추는 뼈 디스크 이렇게 있습니다. 뼈 디스크 있으니까 요 중간에 뼈와 뼈가 만나니까 여기도 관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부리기도 하고 옆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움직임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자, 이 추체
추체 하나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나오고 우리가 업무할 때도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체를 잘 수평면으로 잘랐어요. 수평면으로 잘라서 위에서 봤어요. 위에서 보면 중간 저 앞쪽에 있는 그림이 보여요. 자, 척추 디스크니까 중간 그림을 보시면 저 아래쪽이 복부가 있는 전면이 되겠고요. 저 위쪽이 뒤가 있는 후면이 되겠죠. 자, 전면에 해당하는 거는 뼈 아니면 디스크죠. 뼈 아니면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요 뼈를 추체라고 얘기합니다. 추체. 그러니까 척추의 몸이라는 얘기죠. 추체입니다. 추체는 배 쪽, 복부 쪽, 앞쪽에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뒤에는 어때요? 뒤에는 이렇게 뭔가가 휘어져 있는 거 가지고 궁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거의 이름을 우리는 추궁. 다른 말? 같은 말? 추궁의 같은 말? 후궁. 뒤에 있는 궁이다 그래서 후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추체 외에는 전부 다 추궁. 전부 다 같은 말? 후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후궁에서 보겠습니다. 후궁에서 맨 뒤에 있는 거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톡 튀어나와 있는 걸 우리는 극돌기라고 얘기합니다. 극돌기 여러분 만질 수 있으세요? 등 뒤에 이렇게 만지시면 뼈가 만져지시잖아요. 그 뼈의 이름이 극돌기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톡 튀어나와 있는 게 극돌기. 자, 그럼 옆으로 날개처럼 펼쳐져 있는 뼈가 있어요. 날개처럼 펼쳐져 있는 뼈가 횡돌기입니다. 횡돌기 찾아보시겠어요? 네, 찾으셨나요? 네, 극돌기, 횡돌기를 기준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자, 추체에서 횡돌기로 가는 쪽. 추체에서 횡돌기로 가는 쪽은 추궁의 시작, 뿌리다. 이런 얘기를 쓰기 때문에 추궁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추궁근? 다른 말 뭐가 있겠습니까? 후궁근이 있겠죠. 후궁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횡돌기에서 극돌기로 가는 그쪽은 조금 더 넓잖아요. 거기는 추궁판, 다른 말 뭐겠습니까? 후궁판, 같은 말입니다. 후궁판, 추궁판. 그래서 추체에서 횡돌기로 가는 거는 추궁근, 횡돌기에서 극돌기로 하는 거는 추궁판, 다른 말은 후궁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둘 다 중요한데 후궁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궁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스크 수술을 하면 디스크 삐져나온 거를 절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제할 때 절제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저 추궁판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조금 심한 말로 지쳇말로 따준다 이런 얘기 씁니다. 그래서 추궁판을 딴 다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디스크를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궁판, 영어로 라미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라미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앞쪽에는 전면에는 뼈나 디스크가 있었어요. 뒤에는 후궁이 있었어요. 그러면 중간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뻥 뚫려 있는 곳의 이름을 우리는 추공이란 말을 씁니다. 거기는 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공간이기 때문에 추공이란 말을 씁니다. 자, 저 추공에는 뇌에서 시작해서 척추 쪽으로 내려가는 척수가 저기를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추공은 중추신경이 내려가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자, 기억을 해보세요. 중추신경의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양쪽으로 말초신경을 내놓는 역할을 하는 게 중추신경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척수가 내려가니까 척수 내려가다가 양쪽으로 말초신경을 내놔야겠죠. 자, 양쪽으로 말초신경을 나가는 처음,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나가는 처음, 여기 처음이 신경의 시작이다 또는 신경의 뿌리다 그래서 신경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말 신경뿌리. 우리가 여러분 추간판 탈출증 일명 또는 속칭 디스크라고 하는 게 질병 분류 코드나 질병명에는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명은 거의 없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신경근병증 또는 신경뿌리병증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디스크예요. 나중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면에 추체가 있어요. 뒤에 후궁이 있어요. 중간에 척수라는 중추신경이 내려가요. 중추신경이 양쪽으로 말초신경을 내놓는데 말초신경 처음 나오는 그곳이 신경근이라는 용어를 써요. 까지 이제 배우셨어요. 그러면 디스크를 배우셔야죠. 디스크는 중간에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수핵이라고 합니다. 저희 수핵 찾아보시겠어요? 수핵. 중간이 물로 되어 있어요. 그 물로 되어 있는 수핵 그 바깥쪽은 섬유구가 이렇게 원을 이루면서 가두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수핵,
바깥쪽에는 섬유륜,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디스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디스크 정확한 명칭은 앞에 척추가 들어가야 돼요. 척추 디스크. 왜냐면 디스크는 여기 턱관절 디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디스크 그러면 허리를 얘기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척추 디스크죠. 자, 디스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수핵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흐르겠습니까? 찢어지겠습니까? 흐르는 겁니다. 저 섬유로 되어 있는 섬유로는 흐르겠습니까? 찢어지겠습니까? 찢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섬유륜이 찢어지면 수핵이 흐릅니다. 그게 수핵 탈출증, 다른 말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됩니다.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의 뼈를 설명했어요. 그럼 뼈와 뼈가 만나면 움직일 수 있는데 얘가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는가?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게 인대잖아요. 그러니까 척추에도 인대가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앞쪽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종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인대가 있어야겠죠? 후종인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종인대가 두껍습니까? 후종인대가 두껍습니까? 후종인대가 두껍죠. 왜요? 우리가 누워서 주무시니까. 누워서 주무시니까 중력에 의해서 이 디스크가 자꾸 뒤로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후종인대가 아주 강력하게 두껍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황색인대입니다. 황색인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색인대는 아까 추공이 있었죠. 후공, 척추에 해당하는 추체와 뒤에 있는 후공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추공이 있었잖아요. 추공 뒤에서 막아내는 인대가 황색인대입니다. 황색인대도 우리가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얘기할 때 굉장히 열심히 얘기하는 게 황색인대거든요. 그래서 황색인대가 어디 있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시험에서 이 그림 문제가 나와요. 여기 전종의 인대다 1번, 후종인대 2번, 3번 황색인대다 해놓고 각각 인대 이름을 쓰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림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뼈 하나, 그 다음에 디스크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인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경추는 7개라고 그랬잖아요. 7개인데 경추는 이름이 있는 뼈가 있어요. 위에 2개. 경추 1번, 경추 2번이 이름이 있어요. 경추 1번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경추 1번은 링으로 되어 있어요. 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환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추는 아까 보셨던 앞에는 추체가 있고 뒤에는 후공이 있어요 하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 저렇게 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골이 있으면 그 후두골 밑에 바로 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링이 있다면 거기에 끼워지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 끼워지는 뼈의 이름이 경추 2번입니다. 경추 2번의 이름이 축추입니다. 왜 축추냐면 치돌기, 끼워지는 환추에 끼워지는 치돌기가 있기 때문에 축추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자, 그러면 환추 경추 1번, 축추 경추 2번. 무슨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도리도리가 일어납니다. 끄떡끄떡이 아니라 도리도리가 일어나는 운동이 경추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또는 환자가, 피해자가 경추 1번을 다치셨어요. 부러지셨어요. 그런데 다 치료하고 났더니 나중에는 끄덕끄덕이 안 돼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경추 1번과 경추 2번은 끄덕끄덕 운동이 아니라 도리도리 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돌기가 있는 뼈의 이름 경추 2번입니다. 자, 또 기억하실 거는 경추는 다른 뼈, 흉추, 요추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횡돌기 공입니다. 횡돌기 공 찾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횡돌기가 어디 있는지는 말씀드렸죠. 다른 보통의 뼈라면, 보통의 척추뼈라면 뒤에는 극돌기가 있고 양쪽에 날개처럼 튀어나와 있는 횡돌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 횡돌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경추에만. 왜 그러냐면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동맥, 그 동맥이 뒤로 동맥이 2개가 올라가거든요. 그 동맥의 이름이 추골 동맥 또는 척추 동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동맥이 이 횡돌기 공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추에만 있는 특이한 구조, 횡돌기 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추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다른 뼈에서도 다른 흉추나 요추에도 특이점이 있을 수 있죠. 자, 그 특이점을 보시면 흉추는 다 알고 있어요. 흉추는 늑골이 같이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늑골이 뒤에는 흉추,
흉추에서 발달한 늑골, 중간에 흉골, 흉추 아닙니다. 흉골. 그래서 흉곽을 이루죠. 흉곽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심장, 심장 양쪽으로 폐가 있는 곳이 흉곽입니다. 그래서 흉추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 폐와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흉추입니다. 그래서 흉추는 우리가 뼈 하나, 척추뼈 하나를 배우셨을 때 그 구조물 말고 추궁판, 추궁근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 구조물 말고 늑골이 붙는, 늑골이 부딪히는, 늑골이 이제 정착하는 패어 있는 곳, 늑골와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흉추는. 자, 요추로 가겠습니다. 요추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척추의 뼈 하나가 어떻게 생겼어요라고 배우신 거, 그거 그대로가 요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는 경추, 그다음에 흉추, 요추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경추에서 요추로 내려올수록 뼈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경추보다 요추가 큽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는 어떨까요?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공간에 디스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 척추와 척추 사이도 내려올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그 내려올수록 커지는 척추의 공간, 디스크 공간을 가지고 얘가 낮아졌으면 거기 안에 있는 디스크에 물이 빠졌구나, 퇴행성 변화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에는 뼈가 내려올수록 커진다, 디스크 공간도 내려올수록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천추골입니다. 천추골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아기 때는 천추가 5개. 그런데 2차 성징을 지나서 성인이 되면 얘가 하나로 붙어요. 하나로 붙는데 신경이 나가는 신경근이 있었잖아요. 그 신경근은 5개가 계속 나가요. 그래서 신경근이 나가는 그 신경공은 5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골 5개는 천추가 되지만 나중에 여기는 안 써 있네요. 나중에 신경근이 나가는 그 공간은 5개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골은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뼈입니다. 꼬리뼈인데 얘도 천추골도 그렇고 미골도 그렇고 요추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요추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어쨌든 미골도 보니까 추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추체, 앞쪽에 있는 추체, 뒤에 있는 후궁근, 그러는데 이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미골과 천골입니다. 그래서 미골과 천골은 골반을 이루는 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척추가 경추 7개, 중간에 흉추 12개, 요추 5개가 이렇게 뼈와 뼈가 다 나눠져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경추는 굴곡신전 움직인대요. 굴곡신전. 우리가 굴곡신전 배우실 때 그 손목 같은 거, 왕관절 같은 게 손등으로 움직이는 게 굴곡이냐 신전이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전 세계가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다라고 배우셨죠? 등 배자 쪽으로 움직이면 신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목도 똑같습니다. 등 쪽으로 움직이면 신전, 배 쪽, 복부 쪽으로 움직이면 굴곡, 이렇게 얘기했죠. 자, 굴곡 신전 됩니다. 굴곡 신전 되고요. 옆쪽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옆쪽으로 움직이는 게 측굴, 이렇게 되겠죠. 측굴 됩니다. 그다음 회전은 우리가 한 바퀴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그 회전까지. 그래서 경추는 운동이 굉장히 용이하죠. 굉장히 용이해서 모든 방향의 운동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흉추를 보실까요? 흉추는 굴곡 신전, 회전 운동은 가능하다. 근데 이 회전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는 게 회전입니다. 그러니까 굴곡 신전, 옆으로 보는 거, 이게 회전입니다. 근데 측굴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측굴은 목과 허리를, 경추와 요추를 가만히 두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흉추는 측굴이 안 된다, 측굴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추는요? 요추는 경추하고 비슷해요. 굴곡 신전, 회전, 측굴 이렇게 다 됩니다. 그런데 경추는 목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게 되잖아요. 한 바퀴 돌리는 게 되는데 허리는 쉽지 않아요. 하시는 분은 있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하면 막 박수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박수 쳐주는 거죠. 그래서 회전 운동은 안 된다가 아니고 조금 어렵다. 경추에 비해서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추, 흉추, 요추가
몇 개로 되어 있고 각각의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운동까지 하는지 그거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앞에는 주체, 뒤에는 후공, 중간은 추공, 추광에는 중추신경이 내려가요.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중추신경은 뇌에서 시작한 거죠. 뇌에서 신경에서 시작해서 척수로 내려가고 있어요. 척수로 내려가는데 얘가 저 끝까지, 끝이라 하면 꼬리뼈까지,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얘는 척수는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정지를 해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요추 1, 2번까지 내려갑니다. 요추 1, 2번. 보이시나요? 네, 까맣게 써 있는 거 척수 분절이라고 하는 거. 그 까맣게 내려가는 게 요추 뼈 요추 1, 2번까지만 내려갑니다. 요추 1, 2번까지만 내려가요. 그냥 보시기엔 흉추까지만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저 끝까지 요추 1, 2번입니다. 요추 1, 2번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말초신경을 내놓잖아요. 경신경, 경추는 7개죠. 그러면 양쪽으로 나가는 경신경, 경추신경은 몇 쌍이겠습니까? 양쪽으로 나가니까 쌍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몇 쌍이겠습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거 7쌍이 아니라 8쌍입니다. 왜냐하면 경신경, 경추신경은 경추 1번 위로 하나가 더 나가요. 그러니까 경추 1번이 경추 1번 위로 가기 때문에 경추 7번 밑에는 경추 8번 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경신경, 다른 말 경추신경, 경신경, 경추신경 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8쌍입니다. 8쌍이 가는데 잘 보시면 척수가 내려오다가 양쪽으로 말초신경이 가는데 그 말초신경이 바로 옆으로 가요. 옆쪽으로 가면서 밑으로 가지 않아요. 바로 옆으로 가죠. 그래서 경추신경은 바로 옆으로 간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디스크 배울 때 추간만 탈출증 배우실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으로 갑니다. 자, 흉추신경, 흉신경입니다. 흉신경은 흉추가 12개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12쌍이 나옵니다. 12쌍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바로 옆으로 가지 않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흉추가 내려갈수록 흉추 번호가 커질수록 내려가는 각도도 더 심합니다. 그래서 척수는 한 4번 정도인데 척수는 4번 정도인데 척수신경은 저 흉추 10번 골 그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추 1, 2번까지 척수가 내려간다며요. 그렇죠? 그러면 척수에서는 양쪽으로 말초신경이 나간다며요. 그러면 요추 1, 2번 밑에는 뭐만 있겠습니까? 말초신경만 가닥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초신경만 있어요. 말초신경 다발을 우리가 신경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신경총이 굉장히 말꼬리처럼 굉장히 많다, 가닥이 많다. 그래서 마미라는 용어를 써요. 마미신경총, 마미. 그래서 마미신경총이라고 하지 않아도 의학에서 마미다 그러면 마미신경총이다. 어디에 있는 거? 요추 1, 2번 밑에 신경근, 말초신경의 다발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려왔어요. 요추신경 보시면 어때요? 저 위에서 내려오죠. 저 위에서 내려와요. 천추신경은 어떻습니까? 천추는 하나로 그랬어요. 어른이 되면. 그런데 신경은 5가닥이 내려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경 어떻게 보입니까? 천추신경 5가닥으로 내려오고 있죠. 자, 여기서 요거 하나 더 보시죠. 요거 한번 보셨던 그림이에요. 중추신경에서 양쪽으로 말초신경이 나오는데 이 말초신경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다가 한번 묶인다. 이렇게 한번 묶이는 걸 우리는 신경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추에서 경신경 8쌍에서 이렇게 한번 묶이는 게 경신경총. 그다음에 경신경총 경추 1, 2, 3, 4에서 나오는 건 경신경총. 경추 4번, 5번에서 경추 8번 신경까지를 완신경총. 그러니까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총은 2가닥으로 나가는 거예요. 위에는 경신경총, 아래에서는 완신경총. 한번 묶였다가 이렇게 다시 얼기설기로 나오면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경신경총은 묶였다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나올 때는 늑간신경이라고 해서 호흡하는 신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위험한 신경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근데 조금 경추 아래에 있는 신경은 어디로 가냐면 상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셨던 애과신경,
요골신경, 정중신경, 지금 제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근관 밑으로 나가는 거, 정중신경,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거, 척골신경, 뭐 이런 것들이 나가죠. 그 다음에 흉추신경. 흉추신경은 12쌍이라고 그러는데 이 흉추는 흉곽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뒤에 흉추 양쪽으로 날개같이 늑골이 나오고 중간에 앞쪽에서 흉골로 흉곽을 이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흉추신경이 보호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굳이 신경이 하나로 묶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흉추신경은 신경총을 이루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요. 내려가시면 요추신경이 5쌍이 양쪽으로 나오겠죠. 이 5쌍이 저 위에 보시면 요추 1, 2, 3, 4번이 합쳐져서 요신경총을 이룹니다. 요신경총이라고 신경을 한번 묶였다가 풀릴 때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나올 때 얘는 대퇴 앞쪽으로 나온다. 기억하실까요? 대퇴 앞쪽으로 나와서 대퇴신경, 사타구니 쪽으로 가는 폐쇄신경. 그래서 무릎 위쪽에 이제 신경을 담당하는 게 요신경총에서 나오는 말초신경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요추 5번부터 요추 4번이 갈라지긴 하는데 요추 4번, 5번, 천추 1, 2, 3번은 더 밑으로 가서 한번 묶였다가 풀릴 때는 엉덩이 뒤쪽으로 갑니다. 엉덩이 뒤쪽으로 가서 말씀드렸었던 좌골신경, 더 밑으로 가면 경골신경이 앞으로 가서 비골신경. 정확하게는 경골신경 그냥 주행하고 좌골신경이 경골신경을 내보낸 다음에 한 가닥이 다리 앞쪽, 무릎 앞쪽으로 가서 비골신경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근골격 공부할 때 공부했던 신경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알겠어요. 상지도 움직였어요. 다리도 움직였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장을 움직이는 말초신경은 뇌에서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남냐면 장과 방광을 움직이는 신경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장과 방광. 장과 방광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요양병원에 가시면 가장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해결 안 되시는 거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신경이 척수에서 나오는 척추신경이 담당을 합니다. 장과 방광 누가 담당하냐면 여기 있는 청골신경, 천추신경이 담당을 합니다. 천추신경. 그래서 근골격계하고 내장 중에 장과 방광, 변과 소변을 담당하는 게 척수신경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자, 맨 위에서 경추에서 나오는 게 어디로 갔습니까? 상지. 흉추에서 나오는 거는 흉추니까 우리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요추에서 나오는 건 어디로 갔습니까? 다리 앞쪽. 요추 아래에서 나오는 건 어디로 갔습니까? 다리 뒤쪽. 장과 방광은 요추 밑에 천골신경. 그러니까 상지, 하지, 장, 방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좀 배우셨어요.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척추 손상, 척추와 관련된 질병 또는 외상 이쪽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거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속칭 디스크 정말 많습니다. 손해사정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서도 많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로 청구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맨 앞쪽에 보시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우셨던 척추 하나의 모양하고 좀 거꾸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복부 쪽인지 앞쪽인지 어디가 뒤쪽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위쪽에 있는 게 복부 쪽이겠죠? 앞쪽입니다. 극돌기가 뒤쪽에 있으니까 저 아래쪽에 있는 게 등 쪽이겠죠? 저렇게 이쁘게 생긴 게 정상적인 척추와 디스크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나이가 드시든지 아니면 급격한 후미추돌 같은 외상에 의해서든지 섬유륜 바깥쪽에 있는 디스크의 바깥쪽에 있는 섬유륜이 파열됐어요. 제가 섬유륜은 파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파열되면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이 있었잖아요. 물이 스물스물 나와요. 스물스물 나왔더니 마침 걔가 지나가는 수액이 지나가는 길에 누가 지나가고 있냐면 신경뿌리. 우리 신경뿌리 배우셨어요? 신경뿌리가 지나가는 데를 눌러요. 그러면 이건 무슨 질병이 됩니까? 수액 탈출증 1번. 그렇죠? 수액 탈출증. 누구를 눌렀습니까? 신경근. 그러면 병의 이름이 뭐가 돼야 됩니까?
신경근병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근병증이란 수액이 신경을 누르기만 하면 신경근병증이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질병 명칭에 증자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신경근은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그 자리, 압박된 곳, 만약 얘가 허리라면 허리가 아파요가 말초신경의 증상이 아닙니다. 말초신경은 자기가 배당받은 저 멀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지역이 신경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 아프고 저리고 땡기고 감각이 이상해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허리라면 다리 쪽, 경추라면 손가락 쪽, 이쪽에서 저리고 아프고 땡겨요가 신경근병증의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을 질병분류 코드라는 데서 찾으시면 없어요. 앞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신경근병증 또는 다른 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이런 말은 있어요. 그런데 추간판 탈출증이란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은 3가지 조건이 다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수액이 탈출돼야 돼요. 수액이 탈출되려면 뭐가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섬유륜이 파열돼야 되죠. 그래서 섬유륜 파열에는 수액이 탈출이 있어야 됩니다. 수액 탈출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신경근을 누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신경근을 눌러야 됩니다. 신경근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신경근을 누른다고 해서 전부 다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신경근을 눌러서 신경근에 해당하는 증상, 요 신경을 눌렀으면 이 신경근이 배당받은 곳이 저리고 땡기고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경근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 3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하죠. 다른 말, 정확한 말은 신경근 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라고 이제 진단을 하죠. 그런데 이게 좀 쉽게 얘기를 하려니까 속칭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뭐 수액 탈출증 뭐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척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섬유륜이 왜 파열되냐는 거죠. 파열되는 이유는 얘도 근골격계잖아요. 그렇죠? 근골격계니까 근골격계의 문제는 전부 다 많이 써서 오래 써서입니다. 그러니까 과사용이니까 퇴행성 병원화일 수가 있죠. 얘가 어릴 때는 섬유륜이나 수액이 아주 말랑말랑하고 탄탄해요. 탄탄한데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가 주름지는 이유가 뭡니까?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얘도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지고 섬유륜이 밭 마르듯이 가뭄에 밭 마르듯이 쩍쩍 걸러져. 그런 증상 때문에 저게 파열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뒤에서 누가 급격하게 이제 추돌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70km로 가고 있는데 정주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200km로 와서 쾅 받으면 여기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갔으니까 하나는 가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애들 때문에 뒤로 튀어나오거든요. 튀어나왔을 때 저 뒤에 생각해 보시면 후종인대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후종인대가 두껍다고 그랬거든요. 후종인대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후종인대 있는 정중앙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아주 약해 있는 후종인대 바로 옆으로. 그래서 나오면 신경근을 누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근을 이렇게 눌렀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 퇴행병원하든지 아니면 외상인데 퇴행 변화는 저렇게 옆으로 측부 쪽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측부 쪽으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추간판 탈출증이에요. 자, 추간판 탈출증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조금 나오는 게 있고요. 돌출이 있고요. 탈출이 있네요. 돌출은 밖에 섬유륜의 아직 완전 밖에 섬유륜은 그 외측이죠. 외측이 아직은 이어져 있을 때 그때는 돌출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게 섬유륜의 완전히 바깥 마진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탈출이라는 말을 써요. 돌출, 탈출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팽윤증이 있네요. 팽윤증은 추간판 탈출증은 아닙니다. 근데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벌징 디스크 이렇게 씁니다. 벌징 디스크. 그러니까 예전에는 벌징 디스크니까 디스크지 않냐, 추간판 탈출증이지 않냐 이런 오해를 하셨는데요. 벌징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밖에는 섬유륜이고 안에는 수액이잖아요.
근데 퇴행 변화에 의해서 얘가 물이 빠져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 부위로 다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에 비유하냐면 추간판 팽윤증, 척추 팽윤증은 우리가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겨울철에 호떡을 하려면 밀가루에 안에 안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철판에 넣어서 꾹 눌렀잖아요. 꾹 눌렀는데 안고가 안 터져 나왔으면 팽윤. 꾹 눌렀는데 안고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액은 탈출되지 않고 섬유름만 이렇게 벌어진 거, 늘어진 거, 그거를 우리는 팽윤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간판 탈출증을 이제 속칭 추간판 탈출증을 얘기하고 있는데 추간판 탈출증이 목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요추, 경추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허리인 요추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경추가 더 많겠습니까?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많겠습니까? 정답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시잖아요. 직립보행을 하니까 우리가 걸을 때 이 걸을 때마다 힘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척추는 S라인이라며 S라인이 올라오다가 S라인이 변하는 후만에서 전만으로 변한 여기서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곳에 정지가 돼서 힘을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와서 제일 먼저 흡수하는 데가 어디 있냐면 요추에서 천추를 내려가는데 거기서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요추 아래쪽, 요추가 5개니까 요추 5개 중에 아래쪽, 그러니까는 4번, 5번 또는 천추 1번 이쪽에서 힘이 정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추간판 탈출증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호발불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요추 제 4, 5번간 추간판이니까요. 척추와 척추 사이니까 요추 제 4, 5번간 디스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추 5번, 천추 1번 간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데 자 그러면 증상은 말씀드렸어요. 신경근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신경근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통보다는 신경근이 배당받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프고 저리고 땡겨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프고 저리고 땡기는 걸 우리는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그 방사통이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각이 이상할 수도 있고 저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완화는 뭐냐면 아팠어요. 아픈데 어떻게 하면 이 자세에 따라서 조금 괜찮아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세에 따라서. 자, 생각해 보시면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신경을 눌렀으니까 신경이 이렇게 늘어지는, 신경이 길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길어지지 않고 신경을 이렇게 좀 줄어들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세를 취하면 조금 통증이 덜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누워 있거나 무릎이나 고관절을 굴곡하면, 그러니까 누워 있어서 무릎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고관절도 굴곡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증상이 요 신경이 이렇게 늘어졌던 게 이렇게 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는 누워 있거나 무릎 고관절을 굴곡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압박되는 신경을 보시면 그림으로 생각하기 좀 어려우시죠? 자, 압박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구조물을 생각하실 때 경추에서 나오는 경추신경근은 바로 옆으로 갑니다. 그런데 흉추와 요추는 위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추는 특히나 더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추 신경근이 내려올 때 한 레벨, 뭐 요추 4번, 요추 5번이라면 그 요추 4번, 5번에 신경근이 2-3개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와 척추 사이, 그러니까는 저 끝에 보시면 척추 디스크잖아요. 그 안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 그 안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 요추 4번, 5번 간 할 때 그 뒤에 5번, 그 신경이 눌려요. 그 신경이 눌려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 그 안쪽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거든요. 한 90% 이상이 그 안쪽에서 눌려요. 그래서 요추 4번, 요추 5번 간 디스크다 그러면 요추 5번 신경이 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간혹
간혹 척추 디스크, 척추 디스크 밖으로 넘어가는 쪽에서 신경이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레벨 요추 4번, 5번이면 앞쪽 요추 4번 신경근이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참 예전에는 요추 4번, 5번 간 추간판 탈출증 그러면 어느 신경이 눌리겠습니까? 그러면 요추 5번 신경이 눌립니다. 그게 답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척추간에서 눌리면 뒤에 있는 신경이 눌립니다. 그런데 척추 외측, 측외측에서 눌리면 위에 있는 신경이 눌립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이제는 아셨으니까 한번 진료를 한번 해보죠. 진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해요.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다리가 저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추간판 탈출증인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유튜브 틀면 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TV도 틀면 의사 선생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내 증상이 추간판 탈출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셨어요. 가서 선생님 허리가 좀 아픈데 허리보다는 다리가 좀 저린 거예요. 추간판 탈출증인 것 같아요. 딱 아니처를 하세요. 그러면 의사가 추간판 탈출증이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를 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환자가 얘기하는 게 허리 추간판,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의사가 좀 생각을 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하지 직거상 검사입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 여기 있는 하지 직거상 검사. 하지 직거상 검사는 보건복지부하고 대학의학회에서 그림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환자를 눕혀요. 눕혀서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다리를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하지를 직거상한 거죠. 무릎을 구부리지 않았으니까 직거상을 하면 뒤로 내려가는 신경, 좌골신경이죠. 엉덩이 뒤로 내려가는 신경, 좌골신경이죠. 그게 이렇게 길어지는 효과. 아까 추간판 탈출증이 뭐였습니까? 신경근을 눌러서 신경이 길어지는 그런 증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늘어뜨리는 그런 포즈를 취해서 환자가 아파요.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이겠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자, 어디로 내려가는 신경이 늘어지는 상황이었습니까? 엉덩이 뒤쪽. 엉덩이 뒤쪽이었으니까 어디에 추간판 탈출증을 예상을 하냐면 요추 아래쪽. 왜냐면 요추 아래쪽에 있었던 신경이 한번 묶인 다음에 풀릴 때는 좌골신경이라고 해서 엉덩이 뒤쪽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추 아래쪽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면 엉덩이 뒤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저리고 아파져요. 그러니까 하지 직거상 검사는 추간판 탈출증에서도 요추의 하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라사이그 검사, 활줄 검사는 하지 직거상 검사를 활용한 검사입니다. 그러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아주 특이하게 요추 위쪽 1번, 2번, 3번 요쪽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요추의 위쪽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 다리, 대퇴 앞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늘어뜨리는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검사는 환자를 엎드리게 합니다. 보가위를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길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 검사가 뭐냐면 대퇴 신장 검사입니다. 그래서 대퇴 신장 검사는 요추 위쪽에 5개 중에 위쪽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예상됐을 때는 대퇴 신장 검사, 요추의 아래쪽에 추간판 탈출증이 예상되면 하지 직거상 검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의사가 봤더니 환자가 얘기하는 게 맞았어. 추간판 탈출증 같아요. 의사가 보기에도. 자, 그러면 이거는 의사가 그냥 그 징후로 검사한 거예요. 자기가 신체 검사를 했으니까 객관적인 검사를 해야 되겠죠. 자, 객관적인 검사 뭘 할 수 있을까요? 단순 엑스레이로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그 디스크 공간이 좁아진 것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척추도 주체도 밑으로 내려올수록 커지고 뼈도 척추와 척추 사이에 디스크 공간도 내려올수록 넓어지는데 그 넓어지다가 계속 내려오는 게 넓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 좁아졌어요. 위에보다 아래에 있는 디스크 공간이 좁아졌어요. 그러면 고기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늘어졌거나 파열됐거나 늘어진 거 페니온, 파열된 거 추간판 탈출증 그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 엑스레이 갖고는 확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무슨 검사를 하게 됩니까? CT 검사나 MRI 검사를 하게 되죠. CT 검사가 더 좋을까요? MRI 검사가 더 좋을까요? CT 검사는 연부 조직 보는 게 좀 어렵습니다. 연부 조직은 여기서 얘기하는 섬유륜, 수액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더 좋냐면 MRI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CT나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
더 좋은 검사는 MRI 검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그렇게 검사한 다음에 치료 한번 해보죠. 치료 어떻게 할까요? 치료? 심하지 않으면 약 드시고 그다음에 물리치료 좀 하시고 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신경이라는 게 우리 몸이 신경에 좀 적응을 해요. 지금 신경근병증이잖아요. 신경근병증이 이렇게 늘어나서 생기는 거라며. 근데 이 신경이 한 2달을 가잖아요. 그러면 지가 원래 늘어난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한 2달 지나면 얘가 스물스물 없어져. 그런데 늘어진 신경이 똑바로 된 건 아니에요. 검사를 해보면 영상 검사를 해보면 똑같아요. 아팠을 때랑 아프지 않을 때랑 똑같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 몸이 그 늘어진 신경에 적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2달까지는 보존 치료를 하는 겁니다. 약물 치료하고 물리치료하고 더 아프면 쉬시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안 돼. 2달이 지나갔는데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요. 또 허리 같은 경우에는 그 허리 밑쪽으로 척추에서는 장과 방광을 담당하는 신경도 나온다며요.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과 방광의 문제, 화장실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생겨요. 다리가 막 마비가 올라 그래.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의 적응증을 보시면 배뇨장계를 동반한 급성 마미총 배우셨어요. 요추 1뼈, 요추 1, 2번 밑으로는 신경 다발만 있습니다. 그 신경 다발에 하지를 움직이는 신경근도 있고 장과 방광을 담당하는 신경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존적인 요법을 해도 효과가 없을 때 어느 정도 한 2달 정도 해도 효과가 없을 때 또는 하지 근육의 운동 악화, 조카수, 다리가 축 처져서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마비 증상이죠. 마비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견딜 수 없는 통증,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면 그러신 분들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라낼 때 이제 등 쪽으로 가서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내시경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는데 너무 크다 그러면 그게 내시경으로 넣어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그 후궁판, 추궁판, 그 판을 이렇게 없애주고 그게 후궁절제술입니다. 후궁절제술을 하고 더 들어가서 추간판 디스크를 수액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척추 후궁절제술만으로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추간판 절제술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척추가 많다고 그랬어요. 척추 중에서도 하부 척추, 요추 4번, 5번, 천추 1번에 해당하는 쪽에 추간판 탈출증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추로 가죠. 요추 추간판 탈출증, 그 다음에 이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많으니까요. 자,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왜냐면 척추 하나하나도 작고요. 척추와 척추 사이의 공간, 디스크 공간도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거가 거의 척추와 척추 사이 뒤쪽에 보면 딱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간판 탈출증을 2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증상을 보시면 연성 추간판 탈출증, 경성 추간판 탈출증 2가지로 좀 나누고 있잖아요. 자, 연성 추간판 탈출증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요추 추간판 탈출증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륜이 파열돼서 수액이 나와서 걔가 수액이 신경근을 눌러서 나타나는 증상. 그게 연성 추간판 탈출증이에요. 연성 추간판 탈출증, 그렇죠? 탈출된 수액이 지금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압박된 신경근이 배당받은 그 자리, 경추니까 손이 저리고 아프고 땡겨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경추는 뼈와 뼈가 굉장히 딱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척추의 뼈가 조금이라도 끝이 마진이 자라나면 나이가 드시면 뼈의 끝이 자라나거든요. 그걸 우리는 골극이라고 해요. 골극이 조금만 생기면 뒤로 내려가는 신경근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수액과 섬유로는 똑같이 깨끗해요. 탈출된 게 없어요. 그런데 신경근이 압박되고 있어요. 왜 압박됐나 봤더니 골극이 누르는 거예요. 경추 끝이 자라나서 그 끝이 그 옆을 지나가는 신경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게 경성, 딱딱한
약한 게 추간판 탈출증 눌렀다 그래서 경성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연성 추간판 탈출증은 앞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연성 추간판 탈출증은 나이가 드셔서 오는 퇴행성 변화로도 있을 수 있고 외상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경성 추간판 탈출증은요, 외상으로는 올 수 없어요. 골급, 뼈가 자라는 건 외상으로 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성 추간판 탈출증이 왔다 그러면 아, 이거는 외상과는 상관없구나, 상해와는 상관없구나, 퇴행성 변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성 추간판 탈출증과 경성 추간판 탈출증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조금 달라요. 연성은 갑자기 툭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경성은 서서히. 그래서 자기는 안 아팠는데 아프다, 안 아프다.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성 추간판 탈출증은 지금 수액이 탈출 신경을 눌렀잖아요. 그래서 자세에 의해서 이거 누르지 않는 자세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세에 의해서 통증이 경감되는 거예요. 연성 추간판 탈출증. 근데 경성은 어때요? 지금 골격이 자라났잖아요. 골격이 자라났으니까 자세에 의해서 이 압박되는 정도를 낮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성 추간판 탈출증은 자세에 의해서 증상이 경감될 수도 있고 자세에 의해서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성 추간판 탈출증은 자세에 의해서 통증이나 저림 증상을 완화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호발 연령도 다르죠. 연성은 외상으로도 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젊으신 나이. 경성 추간판 탈출증은요, 외상에 의해서는 올 수 없다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 그래서 50대 이후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50대 이후는 아닌 조금 더 나이가 드신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은 우리가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서 시험에도 나올 걸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개념과 이해와 그 요추와 경추를 따로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